당신이 읽는 법을 배운다면 영원히 자유할 것이다.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말입니다. 배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배움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마다 고정된 가치관과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를 하고 성장을 거듭하게 되죠. 이처럼 배움이란 내부로부터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움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배움에 노력 없이 그저 얻으려고만 합니다. 세상은 노력한다고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레드릭 더글러스.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미국의 저명한 노예제 폐지 운동가, 연설가,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배움의 중요성과 자유를 향한 끈질긴 투쟁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는 극적인 전환과 탁월한 성취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흑인의 노예 가족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가 12살이었을 때 주인의 아내 소피아 올드가 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주인의 반대로 인해 공식적인 교육은 중단되었지만 더글라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며 독학으로 읽고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백인 아이들과 친분을 쌓아 글자와 단어를 배우고 주인의 집에서 신문과 책을 몰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던 해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찾기 위한 여러 차례의 탈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1838년 마침내 그는 성공적으로 뉴욕으로 도망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자유로운 흑인으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더글라스는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 폐지와 인권 운동을 이끌며 배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가 배운 글은 그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었고 배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나중에 노예제 폐지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 미국 노예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권, 자유, 평등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글과 연설은 교육, 인권 운동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말랄라 유사프자이.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997년에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여성의 교육 권리를 위해 투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활동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교사이자 교육 운동가로 말랄라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딸이 학교에 다니도록 격려했죠. 그러나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통제하에 들어가며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11살의 어린 그녀는 익명으로 영국 BBC의 URDO 블로그를 작성하며 탈레반의 억압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밀리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탈레반 괴한이 버스 안에서 그녀에게 총을 쏘아 두개골 왼쪽 일부와 왼쪽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교육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유엔에서 연설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2013년에는 자서전 나는 말랄라를 출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자선단체인 말랄라 기금을 설립하여 전 세계 소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4년 17세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습니다. 말랄라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 및 경제학을 전공하고 전 세계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말랄라 기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빈곤, 전쟁,
아동 결혼, 성차별과 싸우며 학교에 가는 소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투쟁은 여성의 권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말랄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마이클 패러데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자기학의 기초를 확립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입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과학을 공부하며 전자기 유도, 전기분해 등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 전기공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791년 영국 뉴잉턴에서 대장장인 아버지와 농부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4명의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가난한 탓에 패러데이는 읽기, 쓰기, 산수의 기초적인 것을 배울 정도의 정식 교육만을 받고 13세에 서점의 견습공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제본한 책들을 읽으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화학과 전기에 관련된 작은 실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신문과 잡지에서 예술과 과학에 대한 글을 읽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철학과 화학에 대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당시 영국 왕립연구소의 인기 강사이자 화학자인 험프리 데이비의 화학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 그와 함께 왕립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패러데이는 데이비의 실험을 보조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813년, 불과 22세였습니다. 험프리 데이비 본인도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불릴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제자가 본인보다 훨씬 더 월등한 천재였기에 데이비의 최고의 업적은 패러데이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패러데이는 왕립학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족이 되는 것도 명예를 주겠다는 손길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신 스스로에 관해서는 매우 겸손했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중년에는 기억상실과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그는 말년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던 패러데이는 정규 과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기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자신이 재직하고 있었던 왕립연구소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한 개 양초만을 가지고 6번에 걸쳐 실험을 하는 그 유명한 양초의 과학의 강연은 영국인들의 인상에 깊게 남아 과거 20파운드 화폐 뒷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패러데이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했던 실험은 영국 왕립협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가난한 하층 및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자수성가하여 기회를 잡고 견제와 지병의 고통 속에서도 온화한 인품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살다간 그는 인류의 귀감이자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이 외에도 헬런 켈러, 오프라 윈프리, 마크 트웨인, 빌 게이츠 등 많은 유명 인물들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영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선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배움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환경 탓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이상 끝까지 살아남기 시리즈 배움이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